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생산 과목을 담당하게 된 배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생산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산 계획 및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그 내용 안에 가장 먼저 기초적인 정의들을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산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의 정의가 또 한번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생산의 요소, 무언가를 투입하여, 그쵸? 유형, 무형의 경제재로 뭐가 산출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원자재, 순수하게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넣고 우리가 조물락조물락 가공을 한다라면 그 가공이 완료가 됐을 때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겠다? 생산이라고 하겠다. 자, 진짜로 우리가 실제로 겨울 되면 붕어빵, 그렇죠. 제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냈죠? 틀에 붕어빵에 밀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반죽 같은 거 쫙 붓고 열을 가공을 하는 거죠. 열을 가해서 산출이 되는 붕어빵. 그죠? 하나의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내 주변에서 생산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보다 더 가깝게 친숙하게 공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산의 관리. 생산 관리가 무엇입니까? 생산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계획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 일련의 모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의 활동이나 생산 과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생산 계획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원재재가 아주 풍족하고 우리가 시간이 아주 풍성하고, 그죠? 막 남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획이 꼭 필요할까요? 만들어 달라는 대로 오케이. 원재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원자재도 우리 창고에 그득그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생산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생산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품의 종류, 어떤 것을 만들까부터 시작해서 몇 개 만들까, 그 수량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에 얼마에 팔까부터 시작해서 얼만큼을, 그죠? 얼마에 팔까? 그 전에 얼마만큼의 원가를 투하해서 만들어내야 할까? 그 일련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산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량, 가격, 어떻게 만들까? 어디에서 만들까? 언제 만들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일정까지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생산계획이라고 합니다. 라고 여러분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정의니까 한 번 더 눈에 각인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생산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 그렇죠. 생산 관리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그쵸, 여러분? 가성비라는 게 뭐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좀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그렇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산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가는 최소한으로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요, 수익, 내가 판매한 물건에 대한 그 수익과 내가 판매할 때 들어가는 그 원가를
비용이라고 하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제조할 때 그 들어가는 그 원가를 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고 싶겠죠. 따라서 원가, 최소의 원가로 가져오자라는 목표가 존재하고요. 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퀄리티다. 자, 품질이 어땠으면 좋겠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납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내가 오늘 주문을 했으니까 적어도 내일은 내가 받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이틀 뒤에는 꼭 필요하니까 그때는 받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한을 내가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산관리,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매칭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연성이라는 거. 네, 저는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런 말 표현하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소비자들의 욕구, 니즈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수요량 같은 것들도 여러분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 그렇죠? 제품의 디자인 이런 것들까지도 일일이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매칭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런 유연성을 목표로 하여 우리가 생산의 운영관리, 생산관리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산 운영관리의 목표 어쩌다 한 번씩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가 참 좋습니다. 1번 원가, 2번 품질, 3번 납기, 4번은 엄한 거 이렇게 넣어놓고 아닌 것을 골라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더욱더 합리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시험문의 주되게, 그래서 별표 몇 개짜리, 별표 3개짜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생산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의 정의부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내가 투자한 자원 대비 얼만큼 뽑아냈는가? 좀 뽑아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까? 그 지표다, 그 척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죠.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 산출된 그 생산량,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다, 지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생산성에는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 기계 생산성, 자본 생산성 등등이 있습니다. 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내가 투하한 노동 시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노동 시간 혹은 노동 인원수에 대비하여, 그렇죠? 몇 개를 생산하였는가?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기계라고 하면 총 5대를 총 2시간 돌려서 2,000개를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때의 생산성은 얼마 정도가 될까? 지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밑에 아주 포인트 드렸어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네, 산출량 나누기 뭐라고요? 투입량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식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것처럼 생겼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 약간의 보너스 점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성을 측정할 때 이렇게 부문 생산성, 그렇죠? 부분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부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다가 한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놓으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럴까요? 다요소 생산성하고 부분 생산성 요 둘을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왕왕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분이라고 할 때 앞에다가 한이라는 하나의 이런 말표현을 좀 붙여놓고 공부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암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부분 생산성이라는 것은 단일의, 하나의 이런 말표현이 될 것이고요. 자세히 봐주신다면 여러분 밑에 산출량 나누기 노동 딱 하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출량 나누기 기계, 그렇게 딱 기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요소 생산성은요, 여러분 하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 또는 세 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산출량 나누기 노동 플러스 기계 장치, 그죠? 네, 산출량 나누기 기계 또는 자본, 에너지 이렇게 여러분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총요소요. 예, 총요소와 다요소는 좀 헷갈릴 수 없을 것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총요소라는 얘기는 토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산출량 나누기 모든 투입량 이런 말표현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되려 부분 생산성과 다요소 생산성이 여러분 이 둘을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요. 주의 깊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척도, 어떤 척도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기업마다 그 척도는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측정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마다 다르죠. 어떤 기업일 때 만약에 노동 집약형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무슨 척도를 기준으로, 그렇죠, 노동력, 그렇죠,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의 인원수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척도로 하여 생산성을 계산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계량 생산을 구축하고 있는, 그렇죠, 보통 기계 장치를 많이 구동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기계 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렇죠? 네, 기계라는 기준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산성을 계산해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대요. 자, 우리 기업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내가 투여한 자본에 대해서 얼만큼의 생산량이 도출이 되었는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또한 이렇게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척도를 달리하여 선택하고 생산성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꼭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그 척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디테일한 예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의 문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딱 보다시피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 시험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노동의, 그렇죠, 노동 생산성의 척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와, 그렇죠, 혹은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바르지 않게 매칭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포인트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노동 생산성의 척도라고 하면요, 노동 시간당 산출량, 교대 횟수당 산출량,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동 시간당의 산출량, 그죠?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노동 생산성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기계 생산성의 척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최고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을 작동을 시켰을까? 기계 작동 시간당의 산출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척도의 예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척도로 하여 우리가 산출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거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짝짓기가 안 되지 않을 것 같죠? 자, 자본 생산성 하면요. 내가 투자한 화폐 단위당 산출량, 내가 투자한 화폐 단위당 산출량의 화폐 가치, 그 생산량이 나타났을 거고요. 그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 생산량에 따른 그 가치를 화폐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에너지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몇 킬로와트를 투하하여 몇 개가 생산량으로 나타났을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력 사용량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몇 킬로와트 가장 그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척도에 얘들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 주신다라면 문제 출제됐을 때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자, 예제도 가져왔어요. 어떤 문제? 인형 공장에서 4명의 작업자가 2대의 기계에서 8시간 동안 1600개의 인형을 만들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이니까 어디에 포인트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4명이요. 총 몇 시간 일했어요? 8시간 일했지요. 따라서 4명 곱하기 8시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총 몇 개 산출량이 나타났죠? 1600개. 그렇죠. 따라서 내가 투어한 4명 곱하기 8시간, 즉 32 나누기 1600개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4명에서 8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여러분 50개씩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시간당 우리가 50개씩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똑같은 예제지만 이것을 가지고 척도만 달리하면 그렇죠. 기계 생산성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인풋을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요? 기계를 메인으로 해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따라서 기계가 몇 대 돌아갔나요? 2대. 곱하기 몇 시간 돌아갔죠? 8시간. 따라서 2대 곱하기 8시간 투하했어요. 총 16시간 투하해서 기계장치 2대가 하염없이 돌아갔어요. 8시간씩. 그래서 총 토탈 16시간 돌아갔고요. 그 16시간 돌려서 몇 개가 나타났죠? 네, 산출량 1600개. 따라서 시간당으로 따진다면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럼 이런 문제 포인트. 네, 3번 문제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에 요즘 업그레이드된 문제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자,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예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건가요? 숫자만 달리해서 여러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간에 여러분 고급스럽죠? 10시간 작업 시간을 들여서 제품 10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에 1개씩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정을 개선했어요. 그렇죠. 뭐 기름칠도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시켜서 기술력이 좀 좋아진 거죠.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이 됐더라. 그렇다라면 이렇게 공정을 개선해서 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20% 시간을 단축을 시켰대요. 그럼 10시간 곱하기 20% 해주면 몇 시간? 2시간을 줄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10시간 중 2시간을 줄였다는 얘기니까 총 토탈 8시간 투하하여 10개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누기 해보자고요. 여러분 8 나누기 10 해줬더니 뭐가 나오죠? 1.25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0개, 10시간을 투하해서 10개를 만들어냈을 때 단위당, 시간 단위당 1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1.25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게 0.25개죠. 따라서 백분율로 바꿔주면 25%를 향상시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줘야 되는 문제의 형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BOM이라고는 자재 명세서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자면 이 BOM이 뭘까?
네, 자재명사서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한 완성품, 하나의 완성품, 엔드 아이템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작업의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엔드 아이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겠어요? 원자재들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재료, 부품, 그에 따른 반제품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품목이라든지 규격, 사이즈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개가 필요한지 소요량에 대한 내용까지 다 어때요? 열거해 놓고 있다. 보여주게끔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BOM은 이런 말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제품의 구조정보다 이런 말 표현을 씁니다. 제품의 구조정보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의 특정 제품, 예를 들면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 뭐가 필요할까요? 문짝도 필요하죠. 아, 고급스럽게? 도어도 필요하겠고요. 휠도 필요하겠죠. 4개. 그쵸? 네, 문은요? 문도 4개, 휠도 4개. 엔진은요?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 기타 등등 되게 촤라락 열거될 텐데요. 이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해지겠죠. 밑에 하부 조직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종속적으로 속해져 있는 게 뭐가 될까요? 휠. 그렇죠. 휠이라고 하면 그 휠에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자재로 뭐가 또 들어갈까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네. 그 휠에 감싸고 있는 고무. 그렇죠? 이런 고무 같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짝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모양이 됐을지 여러분 지금 상상했던 그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다? 이렇게 BOM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즉 A1이라고 써있죠. 레벨 0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자동차를 기입한다라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반제품, B 반제품, C 반제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B 반제품에 뭐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그죠? 그 다음에 C 반제품에는요. 네, 뭐 휠 이런 거. 네,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넣고 그 휠의 밑에 그 C 반제품 밑에 순수의 원재료에 뭐라고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알루미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BOM이라는 거, 자재명세서라는 것은 이처럼 역삼각형? 아니요. 정삼각형의 모형으로서 쫙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종속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A라는 독립적인 자동차, 그에 소속되어 있는 종속적이다 이런 말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종속적으로 여러분 속해져 있죠. 자동차에 속해져 있는 휠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도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휠에 또한 다시 한번 종속적으로 속해져 있는 누구? 여러분 알루미늄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주 눈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각화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조금 여러분 서술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내 것으로 공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러 오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구나. 이렇게 BOM의 특징들을 한번 또 되짚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모품목과 자품목,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독립적이고요. 그에 따라붙는 종속적이다. 이런 말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달리 뭐라고요? 모품목, 자품목 이렇게도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호관계를 계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조금 아까 저랑 같이 표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주요 생산 계획, 우리가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주요 생산 계획 동일한 언어가요. 바로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 주요 생산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의
품목을 구매할 때, 그 일정 관리에 수립할 때 이런 많이 활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완벽하게 이 단어들을 몽땅 다 내가 습득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요. 지금은 그렇구나. 뭔가 일정 관리하는데 생산의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이렇게 BOM이 또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의 사양들 적혀 있죠. 제품의 사양, 그렇죠. 원가는 얼마,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고 수불부 같은 목록표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특정 품목을 만드는데 그 부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언제 사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또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에 담아 두셔야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본격적으로 자재 명세서 이렇게 보았어요. 레벨 1, 2, 3, 뭐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열거되어 있는 이 제로 레벨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에는 자동차 같은 거 넣는 거예요. 자동차에 필요한 반제품들, 이 반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뭐예요? 자품목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열거해 놓고 표기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양가로 쳐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이제 묻고자 할 텐데요. 양가로 쳐 있는 것은 바로 몇 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휠은요, 2개가 필요하고요. 네, 양가로 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어도요, 2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표현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BOM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따라서 이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건데요. 이 종류들은요, 시험 문제로 참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많이 참 좋아하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엔지니어링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설계 부서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기능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 있어요. 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계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BOM이고 기능 중심으로 여러분 사용되고 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포인트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manufacturing, production BOM 이런 말표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요. 자, M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BOM으로서 여러분 생산관리 및 현장에서 생산 현장 밑줄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BOM입니다. 라는 말표현에다가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BOM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의 순서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연계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공부하실 때 원활하게 조금 매칭을 시켜서 공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플래닝 BOM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여러분 열거되어 있지만 생산관리부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들보다 자, 판매 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굉장히 두루두루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다 비추쳐 보도록 할게요. 생산 계획이나 기준 일정 계획,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말표현 동일하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재들이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이런 단어도 썼다가 저런 단어도 썼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돈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동의어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닝 BOM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모듈러 BOM 별표. 자, 많이 출제가 되나 봐요 라고 하면 그렇죠.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모듈러 BOM이 가장 조금 빈도수가 좀 높았다. 물론 앞에서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 또 엔지니어링 BOM 같은 경우에도 중요도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이 앞전부터 쭉 쌓여져 있던 4개의 통계치를 이야기하자면 모듈러 BOM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모듈러 BOM 하면요.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BOM을 관리할 수 있다.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많은 이런 말 표현하고 매칭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모듈러 BOM입니다. 옵션이 많을 때 모듈러 BOM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여러분 아주 스무스하게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옵션과 공통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듈러 BOM이구나 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있고요. 자, 이렇게 최종 제품에 뭐가 옵션이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 양 또한 굉장히 방대하겠죠. 그럴 때 모듈러 BOM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매칭해 주시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척척 생각이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옵션이 다양한 경우에 사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assemble to order라는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생산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뒤에 가서 공부해 보실 건데요. assemble to order가 또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으니 살짝 이야기해 본다라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반만 제품, 반제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쵸? 네, 매칭을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시켜서 제공하는 그런 생산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뭐 샌드위치집 가보신다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빵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도 아시죠? 뭐 오트로 할게요 라고 하면 오트. 빵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반은 제품이죠. 그래서 반은 제품인 빵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에그를 올려주세요. 뭐 그죠? 피클은 빼주세요. 이렇게 반만 제품인 것들을 쌓아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를 우리가 assemble to order의 생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좋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를 조립하겠다고요? 그렇죠. 조립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무엇? 컴퓨터. 그쵸? 이런 것들도 맞아요. assemble to order의 형식이겠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듈러 BOM이다. 정말 설명이 길었어요.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BOM 너무 쉽습니다. 퍼센테이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거 그대로 끌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수량을 어떻게 부품의 양을 수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분율 퍼센테이지로 뭐 하겠습니까? 표기하겠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퍼센테이지 BOM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인버티드 BOM, 요즘에는 조금 여러분 출제가 덜 되고 있어서 중요도가 좀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버티드 BOM은요,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었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또 주어야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인버티드, 역삼각형이라는 뜻이잖아요. 역삼각형의 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BOM입니다. 우리 앞에서 정삼각형의 BOM의 형태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여러분 제가 표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인버티드 BOM은요. 역삼각형의 모형을 갖습니다. 뒤집어진 상태 이런 말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인버티드 하면요 역삼각형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말 표현 이런 힌트를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요즘엔 그 말 표현만 나와도 인버티드라고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화학이나 제철을 활용해서 여러 제품으로 뻗어 나오는 이런 형태. 즉 비타민 C를 이렇게 화학 제품, 뭐 하나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어떻게 화장품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그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화장품 종류도 여러분 어때요? 또 가지치기가 또 되겠죠. 여성분들이 쓰는 뭐 에센스, 그 다음에 뭐 크림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맑게 깨끗하게 클렌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지가지로 뻗쳐나가게 된다라면 역삼각형의 모양이 될 것이다. 시작은 이렇게 화학 제품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종류로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큰 역삼각형의 모형을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인버티드 BOM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common parts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common parts라고 하는 거, common parts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 따서 외워볼까요? 공통의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ommon parts BOM이라는 것은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들을 모아놨습니다. 공통의 라는 말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common parts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연결시켜 드려 볼게요. 네, 키워드 매칭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도달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품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무슨 BOM? common parts BOM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핵심만 잡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팬텀 BOM, 여러분 여기서도 풍기는 그 단어의 그 느낌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죠? 여러분, 조립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져요. 자, 어때요?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팬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보관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뜻을 그대로 이 팬텀과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아주 재미있게 매칭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 보관 장소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팬텀 BOM은 뭐하러 사용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순서 때문이다. 조립의 순서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팬텀 BOM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뭐 중요도가 엄청 강할 때 사용하는 건 사실상 아닌 BOM이에요. 자, 멀티 레벨 BO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모품목과 보통은 자품목만 나타내 주는데 이 자품목의 자품목까지, 자품목의 자품목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자품목의 자품목까지 다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겠다고요? 멀티 레벨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에 매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잡아줘야 하는 부분, 자품목에서 자품목, 보통은 모품목과 자품목만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실무할 때 실무 시간에도 이렇게 멀티레벨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실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품목에 자품목까지 다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겠다? 멀티레벨 BOM, 이렇게 여러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덴티드 BOM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들여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출력의 형태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들여 써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여러분 여기가 나타났다. 그럼 그 항목은 한쪽 더 들여 써서 안쪽으로, 그 밑으로 더 들여 써서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모품목의 하위 자품목을 여러분 옆으로 한 칸씩 밀어서 들여쓰게 하는 그런 BOM을 바로 인덴티드 BOM, 이렇게 간략하게만 매칭해 두셔도 완벽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레벨 0에 여러분 제품 A를 몇 개 제조하고 싶습니까? 10개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때 원자재 여기 D에 해당하는 순소유량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A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제품 B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양가로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이라고 써 있습니다. 양가로에 3개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거죠? B라는 부품 3개가 있어야지만 A 제품 한 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A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C는 몇 개가 필요하대요? 2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C라는 부품, 반제품 이런 애들이 2개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A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개? 1개를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 A가 2개를 만들고 싶대요. 그렇죠? A 2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때 C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자, A 하나 만들 때 C라는 반제품이 2개가 필요했는데 A가 2개가 만들고 싶으니까 C는 하나, 2개가 한 세트로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트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총 C라는 반제품 하나, 2개, 하나가 되겠고요. 하나, 2개,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총 4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꼭 이런 말을 전달을 해요. 몇 개가 필요하냐? A가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곱하기 해줘라. C, 양가로에 2개라고 써있죠? 그럼 10개 곱하기 2개 해주면 몇 개? 20개가 필요하군요. A 10개를 만들고 싶다면 C는 20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C에 자품목에 뭐가 있어요? G 4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C 하나를 만들고자 할 때 G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G라는 원자재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동글뱅이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C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C 2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G라는 부품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총 몇 쌍? 2쌍이 필요한 거잖아요. 총 8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합을 한번 해볼까요? 자, A부터 C, G까지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A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A 10개 만들고 싶다라면 C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20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요. 20개가 필요할 거고요. C 1개 만들 때 G는 몇 개? 4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와, 그렇다면 아까 C가 20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G는 또 몇 개가 필요할까요? 80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진짜로 실강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A 곱하기 A 한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1개 곱하기 C 양가로초에 있는 2를 곱해줘요. 1 곱하기 2 곱하기 G 옆에 몇 개? 4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까지 곱해주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4 해주면 몇 개? 8개가 되는 거죠. 즉 A 하나 만들 때 G는 8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표현이 되겠고요. 만약에 A가 10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0개 곱하기 C 양가로에 2라고 써 있으니까 10개 곱하기 2 곱하기 G의 양가로 4가 써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10 곱하기 2 곱하기 4는 80개.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부해 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D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단 말이죠. A가 10개 필요하니까요. B는 몇 개 필요할까요? B는요, 30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왜요? A 한 단위 만들 때 B가 3개가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A 10개 만들고 싶다면 B는 30개가 필요할 것이고요. 30개가 필요한다면, 자, 보세요. B 하나 만들 때 D는 2개가 필요했으니까. 하물며 B가 지금 30개가 필요하다니까 D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60개가 필요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손쉽게 요거 너무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로도 출제 빈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자신 있게 푸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제가 우리 수험자분들과 함께 할 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되려 말 문제를 꼬아놓으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올 때 너무 손쉽고 너무 재미있게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면 A, B, C, D, E, G까지, F, G까지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열거해 놨으니까요. 옆에 있는 내용을 보고 참고하고 모든 하나의 요소마다 한번 순소요량을 계산해 봐주세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체킹하는 시간,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다음 중 생산성, 여러분 이렇게 산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진짜구나. 그죠? 맞아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너무 그럴싸해요. 1번과 2번 헷갈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산출량이 아웃풋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아웃풋 나누기 투입량.
input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1번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생산성의 측정은 부분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죠. 자, 모든 투입의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네요.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요소인가요? 올바르지 않죠. 총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3번은요. 측정 목표가 노동 생산성이라면 그렇죠. 주되게 무엇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해 봐야 되겠죠. 아주 올바른 이야기. 전력 사용당 산출량은 에너지 생산성이다. 몇 킬로와트?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군요. 끄덕끄덕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의 척도로 알맞은 거, 올바른 거 골라주시겠어요?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보세요. 기계의 작동 시간, 기계죠. 기계 생산성이죠. 자, 전력 사용 시간. 여러분 에너지 생산성이겠죠. 몇 킬로와트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투자된 화폐 단위의 산출량 자본 생산성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교대 횟수당 산출량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오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역시 진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에서 15시간을 들여서 15개의 컴퓨터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인풋 15시간, 그쵸? 네. 아웃풋은요 15대, 시간당 1대씩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이렇게 공정을 개선했어요. 이런 말표현이 또 한 번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작업 시간을 20%를 감소시켰대요. 15시간 곱하기 20% 하면 3시간 줄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총 12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15대를 생산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나누기 해주시면요. 이렇게 15대 나누기, 그쵸? 12시간 해주었더니 1.25대, 그쵸? 1.25라고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는 15시간 투어해서 15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당 1대라고 숫자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0.25. 퍼센테이지로 바꿔주세요. 곱하기 100 해주시면요. 25%입니다. 그만큼 향상이 되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재빠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자재 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골라주시겠어요? 엔지니어링 BOM 설계 부서에서 주로 사용이 되면서, 그쵸? 설계의 편의성이 반영이 되고요. 그쵸? 기능 중심으로 작성이 됩니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자, 모듈러 BOM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요. 자, 이런 얘기, 옵션 너무 잘 들어가 있죠. 맞아 떨어집니다. 커먼 파츠 하면요. 공통의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공통의 부품들을 관리합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쵸? 무엇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산관리, 부서관리, 여러분 마케팅 부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일정 계획을 짜는데, 수립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플래닝 BOM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올바르지 않았네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퍼센테이지? 여러분 퍼센테이지 하면요 100분율로 표기합니다. 이런 말표현 키워드로 학습하셨다면 문제 읽었을 때 자신감이 향상이 되실 거예요. 해볼 수 있겠는데? 나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쵸? 다음 BOM 정보를 이용하려면 레벨 0에 제품 A를 20개 제조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원자재 E의 순소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A 밑에 B, B 밑에 E라는 원자재 양가로 쳐놓고 2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A
밑에 C, 그쵸? C 밑에 원자재에 2 양가로 쳐놓고 1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두 개의 합산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림 잘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A 20개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네, A 20개를 제조하려고 할 때 B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일단 여기에서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죠. A 20개가 필요할 때 B는 3개를 곱해서 총 60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여러분? 왜요? A 한 단위를 만들 때 B는 3개가 필요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20개 곱하기 3 해주실 거고요. B 하나 만들 때 E는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2를 양가로 쳐 있는 숫자 2를 곱하기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시면 숫자치 나올 거고요. 일단 대기. 왜요? A 20개, C 양가로 쳐 있는 2개, 그 다음 E 양가로 쳐 있는 1개 이렇게 계산을 또 한번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A 20개 필요할 때 C는 몇 개? 40개가 되겠죠. 20 곱하기 2 해줄 거고요. 거기에다 다시 한번 E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즉 C 하나 만들 때 C 하나가 필요할 때 E가 1개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1을 해주시면 숫자치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각각 숫자치 나온 것을 합산해서 답을 도출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옆에 다시 한번 열거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A 20단위, B는요, 총 60개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E는요, 이 양가로 쳐 있는 2개는 총 120개, 양가로 쳐 있는 양가로 1번, 2의 양가로 1번은 몇 개가 필요하다? 네, 20개 곱하기 1 곱하기 2 해주시면 40개, 토탈 합해서 160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B와 C와 D와 E를 여러분 각각 모두 다 계산을 해놓았으니까요. 이에 따른 것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조금 더 수요의 예측에 좀 적합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법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롭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쉬운 문제 출제 포인트들이 꽤 많았어요.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